감자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탁에 오랜 시간 함께해왔습니다. 쌀이 부족했던 시기엔 감자 두어 개를 쪄서 소금을 뿌려 밥 대신 먹기도 했고, 가난했던 시절엔 적은 양의 쌀에 썰은 감자를 한 바가지 넣어서 감자밥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 대용으로 먹었던 감자는 점차 양념을 더해 반찬으로 먹게 되었고, 과자나 샐러드, 튀김과 같은 간식이나 술안주로 더욱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감자의 활용도가 변함에 따라 감자의 품종들도 다양하게 육성되어 왔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감자는 공통적으로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자가 구황작물이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심할 때 기상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상당한 수확을 얻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는 작물이란 뜻이죠. 감자는 유럽 역사 속에서 큰 흉년이 들었을 때도 다른 작물들을 대체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근을 극복하지 못한 대륙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죠. 흔히 아프리카는 죽음의 대륙이라고 부릅니다. 아프리카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정치적, 역사적, 민족적 요인까지 실타래처럼 얽혀있지만 그 중에서도 환경적인 영향, 즉 비가 적고 메마른 땅은 아프리카를 죽음의 땅이라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 것이 농업인 만큼 1년 내내 비 한 방울 없다가 우기에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아프리카의 환경은 농업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국제연구단체 조사에 따르면 지구의 기후변화 영향으로 아프리카의 건기와 우기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기에는 폭우가 쏟아져 모든 것을 쓸어가고, 건기에는 작은 마찰로도 쉽게 불이 날 정도로 모든 것이 건조해집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면서 아프리카는 점점 농업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농업과 멀어진 아프리카 죽음의 땅이 최근 생명의 땅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 성공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가장 땅이 넓은 나라이자 동시에 세계에서 10번째로 넓은 나라 알제리는 면적은 넓지만 영토 5분의 4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알제리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막화로 인해 물 부족도 심각하며 식료품 가격들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제리는 1962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했으나 오랜 전쟁으로 농업 기반이 붕괴돼 식량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죠. 먹을 물도 부족한 사막에서 농사를 위한 물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해 자원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모두 식량을 구매하는 데 써버려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의 24배가 넘는 국토 면적을 보유했으나 경작 가능한 농지는 전 국토의 3%에 불과하며 전체 인구 4,400만 명 가운데 1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이라는 제한된 농업 환경에서는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광대한 면적에 재배되는 작물의 생산량은 농업 인구에 비해서도 너무 적습니다. 당연히 주식 작물도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알제리 전체 인구의 70%가 주식으로 먹는 감자의 경우 병충해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알제리 농가는 병에 걸리지 않은 시감자를 비싼 값으로 구입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자를 재배하기 위해선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병이 없는 감자를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감자는 씨앗을 심으면 같은 열매에서 나온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모양, 색깔 등이 제각각인 감자가 맺힙니다. 이 때문에 감자는 덩이줄기인 감자 자체를 심어서 재배하는 것이 농사 성공의 열쇠인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와 같은 병이 없는 씨감자를 사용해야 다수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알제리 농민들이 파종하는 씨감자는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해 사용해왔습니다. 씨감자는 3년 이상 이용하면 수확량이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즉 유럽에서 씨감자를 수입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기가 닥치는 것이죠. 그래서 알제리의 씨감자 가격은 농업 생산비의 70%를 차지하며 씨감자의 안정적인 수급이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풀 한 폭이 살지 못하는 세계 최대 사막인 아프리카 사하라. 그 말라붙은 비정한 땅에 생명을 살리는 싹이 움트게 된 것입니다. 이곳을 푸르게 뒤덮은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씨감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감자 재배 역사는 사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농업대국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는 3,400년의 감자 재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감자 품종도 많지만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6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짧은 역사에 비해서 누구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씨감자 생산기술 보유국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해발 800m에는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지난 1961년 농사원 고령지 시험장으로 처음 개설되어 고랭지 작물의 신품종 육성, 고품질 다수학 생산기술, 친환경 농법 등 국내 고랭지, 농업 관련 종합연구를 수행하는 농업연구기관입니다. 이렇게 높은 지대의 연구소가 있는 이유는 양질의 씨감자를 생산하기 위해서입니다.
낮은 기온에서는 바이러스를 옮기는 해충들이 월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품질 좋은 씨감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춥고 독립된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감자를 육종하거나 농가에서 재배할 때는 씨감자를 사용하는데요. 씨감자는 바이러스나 곰팡이 병이 없는 깨끗한 감자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씨감자 밭을 산악지대에 두어 일반 감자밭과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지난 2007년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알제리에 18억 규모의 씨감자 생산기지 건설에 감자 전문가 11명을 현지에 파견했고 조직 배양과 수경 재배 등 씨감자 생산 핵심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술 지원한 씨감자 생산 기술은 땅에서 생산하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깨끗한 물속에서 병이 없는 씨감자를 생산하는 세계 최초의 기술입니다. 농진청은 이러한 수경 재배 기술을 적용해 아프리카의 사막 기후에서도 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씨감자 생산 관련 기술이 취약해 외국으로부터 씨감자를 수입해왔습니다. 보통 농업 선진국들은 조직 배양료를 이용해 상토나 흙에 재배하는 방법을 사용해왔습니다. 그 후 한국은 무균 상태에서 식물의 생장점을 채취해 배지로 옮겨 완전한 식물체로 성장시키는 한국만의 고유 기술인 무병료를 이용한 씨감자 수경 재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실용화했죠. 이제는 세계 최고의 한국형 씨감자 생산 기술은 한때 한국에게 기술을 지원했던 농업 선진국인 독일과 미국, 일본 그리고 국제감자연구소에서도 모조리 이 생산 기술을 도입해 채택하고 있는데요. 원천 기술로 확보한 한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의 기술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알제리입니다. 알제리는 한국으로부터 씨감자 생산 시설과 기술을 전수받아 씨감자 생산에 성공하자 지금까지 선진국으로부터 받아오던 그 어떤 원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선물을 받았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 우리 고유의 기술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알제리 풍토상 수질이 좋지 않아 재배에 적합한 시스템을 통해 수질부터 조정해야 했습니다. 각종 크고 작은 도난부터 업무 단계마다 뒷돈을 요구하는 관행도 심심찮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이 가진 열정과 사명감 덕분이었습니다. 1년에 5, 6개월을 현지에 상주하면서 밤을 새우며 연구에 몰두하는 헌신적인 모습에 알제리인들은 진심에 감동했고 결국 한국 연구진들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뚫고 들어간 현지는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불가능한 생태 환경을 한국인 특유의 집념과 절박함으로 극복해낸 것이죠. 현재 알제리는 씨감자 생산을 위한 자체 사업 예산을 편성해 토지와 인력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기술 지원 실용화 관련 후속 사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씨감자 재배 기술은 아프리카 사막 기후에서도 씨감자 생산이 가능함을 증명하면서 이제 다른 아프리카 국가 및 남미 지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업 요청이 쇄도하고 있죠. 알제리 씨감자 31만 톤이 해결되며 가져온 경제적 효과가 무려 1조 9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 식량이 곧 국가 안보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품종을 구비하는 것은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구비하는 것과 같으며 우리 농업 글로벌화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곧 우리를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